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영화 차를 말하다 2탄 오늘 김경미 선생님을 모시고 적벽대전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듣겠습니다. 김경미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지역사회 교육연합의 수석 강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문학 연구소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너무 멋있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네, 인문학. 네. 그리고 이제 저서로는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서로는 이제 태교신기라고 하는 이제 그 번역본이 한 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태미인 태교의 비밀이라고 하는 저서를 썼습니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사실은 제가 네. 그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 차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아이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볼까? 이런 훌륭하신 그런 생각을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이 교육에 항상 자녀 교육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럼요. 우리의 또 자녀 교육이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3명이다 보니까 애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3명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더 각각의 특색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교육에서 이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출발이 사실은 태교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태교를 한다고 했지만 또 공부를 해보니까 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가리키는 이런 태교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부모다운 그런 모습을 바르게 서는 그런 태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서 모태미인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모태미인에서 아주 진짜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 전통적인 거에서 배우고 가르친다기보다 그것도 물론 거울을 삼아서 해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가 가장 올바른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서삼경을 썼었습니다. 예. 네. 제대로 공부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영화는 영화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이고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또 영화가 거의 이제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 4시간이 넘는 굉장히 그렇죠. 긴 영화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에 담긴 차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차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매개체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영화 적벽대전 한 잔의 차가 바꾼 승패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고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고전. 고전하면 우리나라가 떠올라야 되는데 왜 사서삼경이 떠오를까요? 사서삼경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우리가 보통 고전 그러면은 문학 작품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고전 그러면은 이름이 많이 붙죠. 고전 음악도 있고, 그렇죠. 고전 클래식. 미술도 네. 있고, 네. 그리고 고전 무용 이런 것들도 다 고전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이제 그 백과사전 같은 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거.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1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거나 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전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서삼경 이런 것도 고전이죠. 이제 동양의 고전 그럼 우리가 논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그런데 오늘 이제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나오는 그런 고전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삼국지 읽어보셨어요? 네, 읽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렸을 때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박정화 선생님이 쓰신 걸로 세로줄로 5권짜리 읽은 것 이렇게 같습니다. 세로로 된 네. 거. 아빠가 보시던 거 제가
궁금해서 중학교 때인가 이러거든요. 한 번 빠지면 뭐 헤어날 수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말이 나올 재밌더라고요. 정도로 네. 굉장히 그 또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으면서도 읽는 것 같아요. 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삼국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후한 말에 그 황건적의 남부터 그리고 삼국이라고 하는 그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그 삼국이 통일되기까지의 약 한나라 100년 시대 말기에서 네네. 네, 약 한나라 100년의 그 역사를 담은 책이 바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이건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말하자면은 역사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팩트만 적어 놓은 겁니다. 진수가 쓴 삼국지는. 네, 삼국지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하면은 좀 재미가 없죠. 뭔가 이렇게 사실적인 것들을 모사를 하지만은 픽션. 뭔가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좀 픽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팩트로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들이 그 팩트라고 하는 그 진실된 역사 말고도 야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우리는 또 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팩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야사들을 참 챙겨보기도 인물 하고, 중심에. 예, 그리고 또 막 들으면은 재밌다 막 이런 느낌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사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야기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터에 가면 그렇죠. 만담꾼,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를 막 한 거죠. 재미있게 막 살을 붙여가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나오다가 이 진수의 삼국지는 팩트였는데 팩트가 아닌 야사가 많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나오다가 14세기경에 이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지연의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지 읽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진수의 삼국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 나관중의 그래서 삼국지연의 길고.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삼국지연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삼국지 속에는 그 삼국, 그러니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각기 그 어떤 하나의 그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자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역사적인 그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세에는 또 영웅도 많잖아요. 그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예, 그런 말도 부모가 있듯이. 노망이 들면 효자 효녀가 나와. 그래서 그런 말도 있듯이 이 난세에는 굉장히 영웅이 많습니다. 그 삼국지를 읽으셨다고 하니까 네. 이 삼국지에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재미있는 캐릭터, 또 멋있는 그럼요. 캐릭터, 좀 옹졸한 캐릭터,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혹시 어떤 캐릭터를 좀 좋아하세요? 뭐 조자룡도 멋있었고. 조자룡, 유비는 의리죠. 네네. 그 아이를 데리고 네. 나오는 그 저기죠 유선이죠. 구하고 음. 그 간부인도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짐이 되니까 그냥 우물에 빠지는. 네네. 그리고 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장비, 관우 뭐 이 장비의 수염에 혹시 매료되신 건 아닌가요? 아니죠. 술을 벌컥벌컥. 맛있게 술을 먹는. 좋아하시니까. 그 모습이 멋있죠. 그러시군요. 네. 이 용감하고. 맞아요. 네, 뭐 용감한 거는 뭐 그 영웅들이니까 다 용감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삼국지 속에 어떤 분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제갈량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갈량도 있었네. 네. 왜 그걸 잠깐 까먹었지? 그 제갈량은 약간 지략 전술 그렇죠. 뭐 이런데 굉장히 밝으신 네. 분이고 지혜롭고. 뭔가 이렇게 지혜롭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난세를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그렇죠. 어떤 그 해결자. 네,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무인보다는 문인들을 좀 이렇게 네. 더 우대시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리 좋고 총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갈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고사성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고사성어 중에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삼국지 하면 도원결이죠. 도원결이. 네. 시작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이제 복숭아 중심된 밭에서, 인물이, 네네.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유비, 네. 관우, 장비가 장비가. 이렇게 의형제를 맺어서 네. 자, 우리가 이 나라를 난세를 한번 통일해보자라고 이제 결의를 네. 맺는 도원결의.
그다음에 뭐 이제 삼고초려라는 삼고초려. 말도 저는 엄청 많이 맞아. 들어봐요. 네. 그래서 인재를 구할 때는 맞아요. 네. 인재를 구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뭐 3번은 찾아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유비가 제갈량에게 그 자신의 책 사러 와달라고 이야기할 네. 때 이제 3번이나 가서 오두막집에 네. 3번이나 가서 네. 우리 인재를 알아보고 예, 인재를 있는 거죠. 알아보고 했다라고 하는 삼고초려. 뭐 그 이외에도 뭐 제갈량의 출사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다양한 고사성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삼국지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듯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삼국지 속에 나타나는 적벽대전. 과연 어떻게 영화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적벽대전 1부와 2부의 예고편을 같이 연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 the world's history, the most famous battle 自起兵以来，我就发誓一定要扫荡群雄，我们一定要拿下赤壁，攻下柴桑。 history was changed forever. Directed by John Woo. Red Cliff, the beginning of an epic war. 我相信你，东风何时会来？天机不可泄露啊！事关我们东吴的尊严，打不赢也得打。你是为了我才打这场仗。住口！我们一定要拿下赤壁，攻下柴桑。 The greatest battle that changed history. Lead the wind to the enemy and set the river on fire. Directed by John Woo. Red Cliff, the last chapter of an epic. 네. 지금 적벽대전 네. 예, 예고편 같이 보셨는데요. 아주 스펙터클합니다. 예, 스펙터클하고 정말 막 빵빵 터지는 그 네. 음량과 그다음에 뭐 폭탄 소리 이런 걸 보면서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대한 스케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벽대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이 돼서요. 결국은 그 위나라, 조조가 있는 위나라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총나라와 오나라가 동맹을 맺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적벽대전 1이고요. 네. 이제 적벽대전 2, 최후의 결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적벽대전. 그 대전을 하는 그 모습을 정말 스펙타클하게 담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동맹군이 이 조조에게 맞서서 싸우는지 다양한 여러 가지 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적벽대전에 보면 이 다양한 전술들이 한 5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적벽대전을 이겼는지 한번 다양한 전술들을 보면 첫 번째는 심리전이에요. 우리가
그 굉장히 큰 영화나 거죠. 예, 뭐 전쟁에서 사실 심리전이라고 하면은 최대의 공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역으로 이용하는 네. 굉장히 지피지기면. 고도의 네. 심리 전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심리전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지략가인 제갈량에 의해서 지략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화살이 이 동맹군에게 적어서 이 화살을 구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 화살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지만 예전엔 다 손으로 이렇게 깎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느 세월에 이걸 깎겠어요. 근데 시간은 촉박하고 화살은 얼마 없고, 그래서 이 제갈량이 꾀를 내어서 자신에게 그 여러 척의 배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그 짚을 가득 실은 그 사람 모양의 짚을 모양으로 해서 거기다가 네. 짚을 가득 싣고 상대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격의 날파를 불면서 이제 나가는데, 기억이 나네. 진격의 날파를 불면서 나가니까 어떻겠어요? 상대편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적군인 공격을 줄 하러 알고. 오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개가 쫙 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개가 껴져 있으니까 뭔가 진격의 나팔을 불어서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모습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의 그 조조의 군대들이 일지 화살을 무방비로 막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은 거기에 있는 그 적군의 적을 만치는 게 아니라 다 지풀 속으로 들어가게 네. 되죠. 그러면서 가득 그 한 배에 아주 많은 화살을 다 꽂힌 그 지푸를 안고 다시 네, 돌아오는, 만들었네요. 네. 돌아오는, 그래서 화살을 확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뻥이 너무 세지 않을까요? 100만 개. 그렇죠. 대단합니다. 굉장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적벽대전에서는 바로 이런 지략 전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묘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화공법이에요. 화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을 이용해서 네. 이제 싸우는 건데요. 이제 각자 이제 이 적벽은 수전을 하는 건데요. 사실 조조의 군대들은 수전에 굉장히 약해요. 지상전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지역적으로 네.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니까 대륙 네. 안쪽으로. 네. 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땅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배를 오래 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멀미도 하고 이게 뭐 속도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상에서 활동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에서 활동하던 군사들이 이게 속병도 많이 나고 멀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 배와 배끼리 서로 연결을 합니다. 서로 움직이지 않게 다 연결을 해놓는 거죠. 큰 배가 그러니까 덜 네, 큰 배가 움직이듯이. 덜 움직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할 때 훨씬 좋았었는데 만약에 적이 불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뭐 같이 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떼일 수도 네. 없고 떼기도 힘들고 또 네. 어렵고 또 떼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공법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조조의 군대는 약 80만 네. 그리고 이 동맹군은 5만. 이 상대가 될까요? 네. 100만과 10만이 아니라 80만과 5만. 더 크네요. 80만과 5만. 5만. 네. 이게 16배. 80만과 5만이니까요. 그러니까 16배의 차이. 그러니까 진짜 뭐 이거는 그 군인들의 숫자로 봐서는 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의 이제 해결책은 결국은 이 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공법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화공법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바람입니다. 이 불이 바람을 타고 적진으로 네. 진영을 해야 결국은 이 불타는 배들을 이 불태울 수가 있는데 네. 아쉽게도 요 당시에 그 바람의 방향은요 북서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서풍은 우리 진영으로 부는 바람이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화공법을 쓰기에는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바뀌니까 그런데 방향이. 제갈량이 그때 딱 얘기를 하죠. 하늘의 움직임, 그다음에 네, 구름의 천체를 움직임 보고, 이런 걸 네. 싹 보더니 아주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잠시만 기다리면 바람이 바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북서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은 그 바람이 바뀔 때까지 일단은 싸움이 시작되면 안 되는 거죠. 바람이 바뀐 이후에 싸움이 시작돼야 되는데, 자, 이러한 이 군사회의 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소교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소교는 오나라의 아주 그 걸출한 장군인 주유의 부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소교가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조조의 진영으로 혀를 단신 갑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느냐? 이 조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교의 네. 팬이었어요. 네. 아주 흠모하고 짝사랑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가면 그래도 조조가 마음이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걸 간파를 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인계라고도 볼 수가 미인계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조에게 가서 그냥 뭐 미인계로 얼굴만 뭐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그 시간. 그 차를 만들고 조조와 차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잔의 차를 그 마시는 그 시간 동안에 바로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결국은 이 적벽 대전을 승리로 바꿨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목도 한 잔의 차가 바꾼 승패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작품을 네. 이렇게 만든 감독이나 그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김경미 선생님의 완전히 바꾸신 제가요? 네. 차로 인한 차로 네, 인한. 네, 저는 네. 이제 차에 집중을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주 멋지게 뭔가 이렇게 바꾸셨네요. 차를 좀 집중을 하면서 영화를 네. 보다 보니까 요거는 미인계가 대단하십니다. 아니라 정말 한 잔의 차가 승패를 바꾼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훌륭하십니다. 적벽대전은 이제 1편과 2편 좀 길긴 하지만 이것들을 쭉 보면서 보면요. 아주 그 중요한 순간마다 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순간 그러니까 적벽 대전을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차를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썼구나. 그래서 이 적벽 대전을 만든 이 오우상 감독이 이 차라고 하는 매개체를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면서 이 차가 가진 매력을 정말 듬뿍 이 영화 안에 녹여냈다고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적벽대전에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차가 어떠한 부분에 한번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동지의 차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 동지라고 하면은 뭘까요? 뜻을 같이 그죠. 하는 뜻을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지라고 하죠. 이제 위나라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총나라와 오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어야 하는데 네. 이 총나라의 사신으로 오나라의 제갈량이 갑니다. 네. 근데 제갈량이 가서 이 오나라의 그 요즘으로 치면 송건? 왕이죠. 네네. 송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송건도 딱히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탁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유라고 하는 걸출한 장군이 있으니 어차피 그 사람이 가서 싸울 거니까 그 사람을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고 주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의 집에 이 제갈량이 들렸는데요. 주유도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더니 이게 너무 이 세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주유가 이 제갈량에게 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주면서 네. 선생님이 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잘 타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멋져요. 하죠. 멋있죠. 네. 참 말로 하지 않고 네. 뭐 이렇게 연주를 동지적 통해서 연주네요. 동지적 연주를 한다는 네.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그 풍류를 즐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그 안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왜 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뭐 금슬이 좋다, 뭐 부부 사이에 그런 말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금슬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금자를 뭐 검은고 금자로 많이 사용을 네. 하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검은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식 정말 금이라고 하는 네. 악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금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이 영화를 보시면은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연주 그러면은 어떤 악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보를 서로 연주를 하는데 네. 둘은 악보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즉흥적인 연주를 하죠. 즉흥적으로. 그래서 네. 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기악 합주곡 중에 이게 즉흥적으로 서로 이제 여러 기악들이 모여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신하위라고 하더라고요. 신하위, 네. 신하위라는 그룹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걸 신하위라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둘이 금연주를 즉흥적으로 하게 되죠. 이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색을 타다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높고 뭔가 급박한 그런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고요하게 연주를 마칩니다. 프로급의 연주더라고요. 네, 둘이 뭐 정말 금연주가 네. 최상급의 연주인 그러니까요. 것처럼 네. 그렇게 연주를 하죠.
자, 이제 연주가 다 끝났더니 이 소교가, 그러니까 주위 아내죠? 주위 아내가 한 잔의 차를 정성스럽게 마련을 하고 제갈량과 주유에게 같이 한 잔의 차를 줍니다. 저는 이 한 잔의 차가 동지의 차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갈량이 그냥 그 집을 나와요. 그러니까 확답을 듣지도 네, 않고. 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제갈량을 모셔갔던 사람이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가 동맹을 맺으러 왔는데 확답도 듣고 가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만면에 미소를 탁 띄우죠. 그 후 한나라 말기에요. 채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아주 부잣집에 그 초대를 받았어요. 부잣집에서 연회를 연다 그래서 네.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부잣집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뭐 진귀한 음식도 많고 술도 많고 뭐 차도 있고 막 마시고 먹고 놀고 있는데 저쪽 한쪽 방에서 한 사람이 검은고 금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금을 연주를 하는데 그 금소리에 매혹이 돼서 유심히 가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아 신기하게도 이 금 연주를 하는 그 연주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름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아니 돋네요. 이게 왜 이 연주를 들었는데 왜 살기가 느껴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서 그 금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연주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연주하는 금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흠칫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있었구나. 연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있다가 밖에를 딱 봤는데 밖에 나무에 매미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여름이었던 모양이죠. 네, 네. 매미가 있는데 그 매미 옆에 사마귀가 이 매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아, 저 사마귀가 매미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데 저걸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매미 그-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매미 입장이 입장이어야 사마귀 되는구나. 입장이었던 거죠. 오. 그러니까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하면 살기잖아요. 그거는 네. 죽이려고 하는 네, 거니까. 근데 본인도 아, 저 사마귀가 매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게 살기가 느껴졌나 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네. 이제 채용의 고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그 금 연주에 다 실리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네. 마찬가지로 이 제갈량과 주유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위나라 조조에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벌써 이 금 연주에서 서로는 그 소통이 마음을 됐군요.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지의 차, 그 멋지게 금 만들었네요. 연주를 한번 듣고 그리고 한 잔의 차를 마신 거. 그래서 정말 동맹군의 동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동지의 차라고 한번 붙여봤고요. 근데 두 번째는 탐익의 차입니다. 이제 조조 진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위나라 조조 진영으로 가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조는 그 소교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남의 아내가 됐으면 사실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소교를 어떻게 하면 내 차지로 만들까라고 하는 그 소교에 대한 탐닉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막사 안에 본인이 직접 그린 소교의 그림을 초상화. 딱 그려놓고 매일 아침 소교야 잘 잤느냐. 이런 연정을 계속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본인의 진영에서 가장 그 소교와 닮은 여인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자기 시중도 들게 하고 그리고 소교가 이제 차를 굉장히 잘 한다는 걸 아니까 매일 아침 소교처럼 차를 올리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이 조조가 마셨던 차는 그래서 저는 이제 탐익의 차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그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이 것을 남의 것을 탐내는. 탐내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탐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 잔의 차가 또 이런 탐욕의 차도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심의의 차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의 마음을 알아준다, 뭐 이해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교와 이제 주유가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소교는 자신이 잘하는 차를 한 잔의 차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유는
이제 위나라와 맞서 싸워야 되니까 본인이 갈고 닦은 병법을 이제 딱 마무리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무술을 연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술을 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무술을 하는 앞에서 소교가 한 잔의 차를 내는데 그 손 모양이며 용모가 정말 어찌나 아름다운지 제가 봐도 정말 매료가 될 정도로 네.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자, 이제 소교는 사실은 그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전쟁에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상황이 어쩔 수 없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한 잔의 차를 대접을 하면서 남편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유도 마찬가지로 이 소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소교가 우려주는 이 한 잔의 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마음을 다 했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잔의 차를 딱 받아들면서 나에게 1000권의 병법서가 있지만 이 한 잔의 차와 절대 바꾸지 않겠다. 아주 멋있는 말을 그러게요. 날리면서 아주 정말 서로의 잘 만드네요. 마음을 네. 이렇게 확인하는 심의의 차라고 네. 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심의의 차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제 마지막은 정말 이 클라이막스 영화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승패의 차라고 했습니다. 이 소교가 조조의 진영으로 이제 혈혈단신 들어가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조조를 위해서 이제 차 한 잔을 만들고 그리고 조조를 앞에다 두면서 이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벌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바람의 방향이 동남풍으로 바뀌면서 이 화공법도 성공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래서 적벽대전에서 동맹군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열세를 극복하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벽대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차, 뭐 동지의 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첨욕의 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의의 또 차? 심의의 차도 있었고, 그리고 승패의 차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차로 한번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차는 똑같은 차였는데 네. 그걸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마음과 따라서 마시는 사람의 또 네. 마음이 어땠는지에 네. 따라서 네. 이렇게 차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변신의 귀재처럼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화무쌍하다는 것들을 이런 영화 전반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언제부터 음용을 했을까를 보면 보통은 이제 뭐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신화로. 네, 하죠. 이제 신농은 중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당군처럼 그 아주 오래된 사망오제라고 하는 신화 속의 인물로 존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밑에 있는 여러 그 인간들을 이렇게 굽어내려 보다가 저 인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뭔가 이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땅에 내려오죠. 이 신농은 이 신이라고 하는 신자와 농은 농사라고 하는 농자를 네. 써서 네. 말하자면 농업의 신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경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농업을 가리킨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 있으니까 어떤 거를 먹으면 되고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는지부터 이제 가르쳐 주죠. 네. 그래서 나무에 딴 열매 또는 뭐 길에 펴 있는 여러 가지 풀들 이런 것들 중에서도 왜 약초도 있지만 사실 독초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산에 가서 뭐 그 버섯 같은 특히, 것들도 네. 아무거나 키우면 안 되듯이 정말 아는 버섯만 먹어야 된다라고 했듯이 이 독이 들어있는 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이니까 자기가 먹어도 웬만해서는 뭐 배탈이 나거나 아프거나 뭐 하지는 않아요. 뭐 죽지는 당연히 않고요. 그런데 하루는 약 72가지의 독초를 먹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신도 이제 더 이상 배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어느 순간에 기절을 했어요. 이게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는데 한 나무에서 잎 몇 가지가 떼굴떼굴 바람을 타고 네. 부르다가 신농 입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간 신농은 게 아니라 신농 입으로 입으로 들어갔어요. 쏙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농은 계속 그 풀들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으로 뭔가가 들어오니까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얘를 으적으적 씹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먹고 난 이후에 정신도 돌아오고 배앓이도 좀
나아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풀이지라고 하고 주변을 딱 쳐다봤어요. 그게 바로 차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아주 얘기를 재밌게 하시네요. 그냥. 이 차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발색을 아주 처음에는 재밌게 재밌게 하시네요. 하죠. 제가 예전에 이야기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셋을 그렇게 기르셨으면 그렇게. 굉장히 아이들도 부드러운 아이들일 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차나무의 잎이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음용으로 뭐 이렇게 기호 음료로서 마셨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약으로 약용으로. 처음엔 사용을 네네.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약으로 사용이 됐는데 사실 약으로 사용된 기록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 왕들의 여러 가지 뭐 말한 거,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잖아요. 네, 실록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왕이 내가 오늘 좀 체증이 있다. 그러니까 좀 속이 좀 불편하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약간 속이 불편하다. 차 한 잔 가져와라. 뭐 황차 한 잔 가져와라.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선 시대에도 이런 차를 이제 약용. 음용으로도 그렇죠. 썼지만 다산 약용으로. 그렇죠. 약용으로 다산 선생님도 쓰신 거죠. 그렇고 그렇게. 뭐 네네. 사실은 추사 많이 김정희 썼죠. 선생님도 그렇고 네. 이렇게 약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던 기록들을 이제 후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약용으로 이제 신농이 사용을 했다면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식용으로 썼던 기록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차를 뭐 이렇게 나무를 묻혀서 뭐 먹었다라는 네. 뭐 기록도 있고. 그렇죠. 안녕 그 맞아요. 재상의 예, 교사죠. 제사 춘추 네네. 시대의 네네. 안영에 그리고 또 뭐 그 차 죽을 팔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노파의 이야기도 네.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고 하는 게 이제 약용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음식의 한 음식으로 재료로서 쓰는 것들. 이제 식용으로도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대부분 뭐 약용으로도 먹고 식용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즐기는 거는 이제 음료로서 네. 기호 음료로서 네. 이제 음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음용을 하는 방법도 시대마다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당나라 이전까지는 그 차를 끓는 물에다가 넣고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마시는 이제 자다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마셨다면 이제 송나라 시대로 오게 되면은 차를 아주 곱게 가루를 내서 우리가 요즘 말차라고 하는 그런 가루차를 이용을 해서 격부를 해서 이 거품을 내서 마시는 그런 점다법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제 명나라 시대에 오면은 요즘처럼 마시는 이 자다법이라고 해서 그 포다법이라고 네네. 해서 그 차를 우려서 마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마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적벽대전은 삼국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삼국시대는 도대체 어떻게 차를 마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적벽대전을 유심히 보시면 그 수교가 차를 우리는 그런 차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참 이 차에 대해서도 조예가 좀 깊구나라고 네.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좀 자료 고증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꼈었거든요. 네. 이 삼국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차를 마셨는지 한번 차 문화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의 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최초의 자료라고 한다면 바로 삼국시대 위나라 장읍의 광아라고 하는 책을 칠 네, 수가 있는데요. 광아. 네. 예. 이 광아라고 하는 책은 현재 현존하는 문헌들 중에서 차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다법과? 가공법, 그렇죠, 제다법과 그다음에 차를 어떻게 마셨는지 그 음용법이 최초로 기록된 문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주와 파주 일대에는 찻잎을 채취하여 떡 모양의 덩어리차를 만드는데 늙은 찻잎으로 만든 병차는 쌀죽을 발라 만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다법, 제다가 되겠네요. 가공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 형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은 호북성의 서쪽을 네, 말하고, 네. 이제 파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천성의 동쪽 네, 지역을 이야기를 네. 합니다.
민족파주. 네. 그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차의 원산지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이 사천선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파초. 예, 네. 그쪽 지역을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차나무에서 찻잎을 막 채취를 해가지고 떡 모양의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왜 그냥 뭐 녹차처럼 이렇게 잎이 하나하나 떨어진 것들이 산차. 아니라 네. 이렇게 뭉쳐진 떡 네. 모양의 덩어리 네. 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덩어리 차를 만들 때는 찻잎을 수증기로 찝니다. 네. 찻잎을 수증기로 찌고 그리고 나서 이거 수증기로 찌어서. 찐 차를 이제 절구에다가 네. 빻아서 네. 그거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떡 모양의 덩어리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 병자를 써서 이거를 이제 병차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늙은 찻잎으로 만든 병차는 쌀죽을 바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늙은 찻잎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왜 나무도 다 수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린 나무도 있지만 정말 나이가 몇백 년, 몇천 년 된 나무도 있는데 이 차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많은 차나무에서 딴 늙은 찻잎 이런 것들은 물기가 좀 적어요. 사람하고 저는 되게 이 찻잎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물이니까. 네. 왜냐하면 어린애들 보면 이게 얼굴 보면 정말 이 그렇죠. 얼굴에 이 수분기가 너무 가득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점점 얼굴에 수분기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막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 찻잎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찻잎이 수분기가 많이 없으니까 이게 잘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찐득한 그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노엽이라서. 예, 이게 네. 노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점성이 있는 그 쌀을 죽으로 네. 만들어서 점성이 있으니까요. 그걸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삼국시대의 차를 만드는 가공법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는 그 차를 어떻게 마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끓여 마시려면 먼저 병차를 빨갛게 굽고 찌어 가루낸 다음에 자기 속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파, 생강, 귤 등을 섞어 끓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제 차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병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차를 이제 마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먼저 구워야 된대요. 차를 굽는다고 되어 네. 있는데, 자, 요즘에는 우리가 뭐 제다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를 하는 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잘 만들잖아요. 근데 제다와 또 이 가공법이 네, 엄청난 발전을 네. 이루었죠. 근데 이 삼국시대는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가공법도 뭐 지금보다는 아주 현저히 떨어졌을 거고요. 네. 특히 이 건조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 건조 기술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겉만 마른다고 차가 다 말라진 게 아니잖아요. 이 속까지 다 말라야 네. 되는데 이 겉에만 마르고 속이 안 마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차를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 먼지가 보관법이 네. 중요한데 네.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이 자체적으로 차가 습기가 없다고 해도 또 여름이 지나거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시절을 지나면은 또 습기가 네. 먹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습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습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다가 이제 굽는 거죠. 네. 근데 불에다 굽고 나서는 그거를 향도 좋아지죠. 네, 아무래도 맛도 좋아지고. 맛과 향이 좀 높아지는 네, 그런 네, 네. 것들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차를 이제 가루를 냅니다. 그런데 가루를 아주 곱게 내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가루를 뭐 쌀알 크기 정도로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쌀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주 미세한 가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흔히 왜 말차 가루를 생각하시는데 네, 그런 분말이고. 거는 분말처럼 네, 정말 네. 얇은 건데 이제 알갱이가 있을 정도의 그런 알갱이로 얘를 분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끓여서. 자기 속에서 이제 끓이는데 그냥 차만 끓이지 않았나 봐요. 이때는 여기 유부가 보시면은 피했던 거잖아요. 예, 뭐 파, 생강, 귤, 뭐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넣어서 끓였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파나 생강이나 귤 모두 다 좀 열이 나는 그렇죠. 음식들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뭐 동의보감에서도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차는 좀 냉기가 있는 식물이고 차를 마시면은 이 좀 냉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인들이 얘기할 때.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 제다법도 얼마나 잘하고 또 음다법에서도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또 차를 마시는 거잖아요. 네, 음다법으로 네, 맞습니다. 인해서. 네. 아니 음다법이 아니라 이제 포달을 해서 우리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처럼 이제 냉기라는 것은 차의 원자재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만들어진 우리가 차에서는 그거를 이제 많이 보완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인식을 천만만 듣는 거예요. 녹차는 그냥 차다 그래서. 냉하다 요 말만 네. 듣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많이 생각해야 돼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주의해서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네,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였는지 뭐지는 모르지만 약, 파, 생강, 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그 아까 앞에서도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약효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소금은 안 넣어서 넣나요? 여기서 그런 말은 없네요. 없습니다. 파생강 귤. 예,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귤이 있었네. 끓이기도 합니다. 이제 끓여서 이제 마신다라고 했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끓인 것을 마시면 술이 깨고 잠을 달아나게 한다. 네. 와, 요즘에는 우리가 뭐 차의 성분과 효능 뭐 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것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지 이걸?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참 대단하다. 경험상으로. 그런가 봐요. 네, 체험상으로 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지혜가 더 훌륭하다라는 말이 생활에서 어떤 이런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네. 정말 무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아닐까요? 3,000년이라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나라 장읍의 광화에서는 이렇게 차를 마시는 방법, 어떻게 차를 가공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효능까지 효능까지.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위나라 장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적벽대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 한번 보실까요? 자, 적벽대전에서 수교가 이제 차를 우리는 모습들을 제가 캡처한 부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붓고 정말 있네요. 차를 붓고 있죠. 네. 네, 아주 숯불에다가 이제 네. 차를 고정을 요리조리 잘했네요. 돌아가면서 네. 차를 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뭐 가는 장면은 안 나와요. 가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차를 넣는 장면을 보면은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끓이는 장면들이 나와서 상당히 고증을 좀 제대로 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저 포자를 통해서 그릇에다가 이제 끓여서 떠서 이제 네. 차를 한 잔씩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우리가 아까 승패의 차에서도 조조에게 이제 한 잔의 차를 뭐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조조가 이 소교와 마주 앉아서 차 한 잔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차 끓이는 것이 어렵냐?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소교가 차 끓이는 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닭이도 알아야 되고요. 네. 물도 알아야 되고 숯불도 알아야 되고 네.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물 끓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 끓이는 거를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끓음이라고 해서 물고기 눈처럼 끓어오르면 얘를 이제 첫 번째 끓음이라고 하고 하나씩 이제 이렇게 예. 생기는 거죠, 거품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장자리가 용솟음을 치면은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끓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힘찬 물결로 막 이렇게 물결이 파도 치듯이 이렇게 끓으면은 이제 세 번째 끓음인데 이 세 번째 끓음이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얘가 물이 늙는다라고 네. 하면서 그런 물은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광화에서는 사실 이 물끓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힌트를 그러게요. 얻어서 이 물끓음을 이야기한 네. 걸까? 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요, 이제 당나라 시대로 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이후에 위진 남북조와 수나라를 거쳐서 이제 당나라가 네. 이제 통일된 왕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의 문헌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차문화사, 그러니까 신농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이전까지의 차문화사들은요, 사실은 당나라 시대에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차문화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차문화 일반은요, 당나라 시대의 유구의 다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경이라고 하는 차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다경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총 3권으로 되어 있어요. 3권으로 되어 있어서 상중하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는 10장입니다.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장을 이제 상권이라고 하고 네. 4장을 중권,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10장 중에서 전체 10장 내용 중에서 제 7번째 7장에 보면 차 이야기, 칠지사라고 하는 네. 차 이야기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그 신농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이전까지의 차 문화사의 이야기를 네. 이야기를 네.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삼국시대 위나라 장읍의 광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구, 네. 다경, 칠지사에 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자, 유구의 다경을 보면 바로 앞에서 그 소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물끄러미의 3단계 그 부분을 이제 유구 다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감독이 그 어떤 그 차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삼국시대는 아니지만 이 당나라의 것을 차용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더 이 차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또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요. 그 유구 다경에 나오는 그런 물끄러미의 다 3단계는 아까 그 소교가 말한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끓음을 뭐 1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끓음을 2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끓음을 3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비, 2비, 3비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양도 다 달라요. 네. 혹시 그 우리가 왜 라면이나 뭐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국을 끓이거나 뭐 찌개를 하거나 그럼 물을 먼저 끓이잖아요. 네. 그 물 끓일 때 물이 어떻게 끓는지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저렇게 봐야 되죠. 네. 이제 보통은 우리가 물은 뭐 그냥 끓는 거지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끓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 찬물을 조금 다르죠.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다경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물이 뭐 끓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다경을 쓴 그 유구가 이 물을 정말 잘 세심하게 관찰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비의 단계를 어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목은 물고기 눈알입니다. 네. 동글동글하게 하나하나 생겼잖아요. 이제, 네. 동글동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을 처음에 다 끓이면요. 처음에 물을 이렇게 끓기 시작한 그 처음 시점이 그 바닥에 이 어목과 같은 물고기 눈과 같은 동글동글한 그 기포가 바닥에 쫙 기포. 깔립니다. 네. 기포가 바닥에 네, 쫙 네. 깔려요. 네. 그 단계가 바로 어목 단계입니다. 일비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비를 용천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천연주는 이제 물이 이제 바닥에 쫙 기포가 깔려 있다가 얘가 조금 더 열을 가하면 이 바닥에 있는 기포가 위로 올라와요. 네. 네. 마치 그 진주가 바닥에 막 이렇게 깔려 있다가 그 진주가 위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연이어서 것처럼 구슬이 연이어서 올라오는 구슬이 것처럼.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용천연주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그러게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비입니다. 두 번째 끓음이고요. 자, 이제 용천연주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888 우리가 이제 왜 88 물이 끓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겉모습 그러니까 표면에 물이 막 요동을 치면서 끓는 단계 이 단계를 이제 등파고랑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구라는 사람이 이 다경을 쓰면서 이 물끓음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정말 이 물을 자세히도 관찰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유구는 왜 이 물끓음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을까? 이 3단계로 나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3단계로 나눈 이유는 그 단계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나눈 거더라고요. 네. 차그림에 있어서. 예, 있어서. 네, 네. 그러면은 이 유구는 이 그 3단계로 차. 그 시대의 그 당나라 차죠. 시대의 네네. 차죠. 네네. 그래서 이 시대의 당나라 시대의 차를 끓일 때에 3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차를 끓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유구도 병차를 먼저 굽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삼국시대처럼 먼저 네. 이렇게 탁 습기도 날리고 향도 올라오고. 높이고 네, 맛도 맛 좋게 좋게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병차를 막 굽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루를 내는데 막 곱게 가루 내는 게 아니라 쌀알 크기 정도로 성글성글하게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내놓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을 끓여야죠. 그러려면은 요즘에는 물 끓이기가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포트
딱 버튼 한번 누르면 되고 그다음에 뭐 포트가 아니면은 뭐 가스레인지 전원 한번 키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물을 끓이는 게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연료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술 사용을 해서 그렇죠. 해야 되니까 뭐 나무도 떼어 가서 해와야 되고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수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수술 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그을음이 많이 안 나는 그런 수술 준비를 해서 그렇죠. 이제 물을 중요하죠. 끓여요. 네, 네. 물을 끓이는데 자, 아까 유구가 이 3단계의 물 끓임을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뚜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유구가 유구 시대에 유구 시대에 그 차를 끓이는 솥에는 뚜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차솥을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밑에는 숯을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네. 떼서 네. 이제 이거 물을 끓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숯에서 아무래도 그을음이 만나는 그런 나무를 사용한다고 해도 약간의 그을음이 나요. 그러면 그 그을음이 위를 타고 올라와서 그 물 위에 수막이라고 수막을 하는 형성해요. 이 겉면에 이제 그을음이 좀 쌓이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일비 네. 생각나세요? 밑 바닥에 기포가 네, 네. 깔린 네, 어목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먼저 그 그을음, 그 수막을 먼저 이렇게 걷어냅니다. 수막을 먼저 싹 건져 더러우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수막을 싹 건져내죠. 수막을 싹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을 넣습니다. 아까 네. 선생님이 이제 소금 안 넣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걸 빼고 이거는 소금만 소금을 넣었죠. 넣습니다. 네. 자, 그럼 왜 소금을 넣을까? 이게 뭐 그야말로 국 끓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네. 간을 맞출 일도 아닌데 네. 그럼 왜 소금을 넣을까? 그 당시에 이제 차는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차를 마시면은 뭐 약간 쓴맛도 있고 떫은 맛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단맛이 확 올라오는 어떤 조화로운 그 맛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데 그 당시에는 제다법이 지금처럼 뭐 훌륭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숙련된 기술자들도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만들어서 나중에 차를 먹을 때 뭔가 그 고사판 맛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요거는 뭐 이제 좀 쓰고 좀 떫은 맛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조금 넣으면 그 고사판 맛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비 어목에서는 수막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소금을 아주 조금 소량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일비가 지나면은 그 밑에 있던 기포들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용천연주라고 하는 이비 과정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비 과정에서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비로 물이 이제 밑바닥에 있는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옆에 표주박이 있는데 그 표주박으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옆에다 놓습니다. 네. 자, 옆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물에다가 대나무 젓가락을 넣어서 막 이렇게 회오리가 나도록 휘저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아까 그 가루를 낸 그 찻잎을 집어넣습니다. 네. 찻가루를.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끓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끓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비에서 이제 3비로 이제 넘어가겠죠. 물은 계속 끓으니까. 그러면 이제 3비가 되면은 그 등파고랑이라고 해서 되겠네요. 이 겉모습이 이제 위가 막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거리면서 성남 파도가 일듯이 그렇게 이제 물이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움직일 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이비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놨잖아요. 네네. 그 물을 집어넣습니다. 네. 왜 물을 왜 집어넣을까요? 이거 좀 희한하잖아요. 왜 굳이 물을 뺐다가 또 다시 물을 집어넣을까? 선생님 국수 많이 삶아보셨죠? 그렇죠. 그죠. 국수 우리 삶을 때 이제 끓는 물에다가 이제 국수를 쫙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국수가 이제 빳빳해졌다가 걔가 이제 부들부들해지다가 거품이 나면서 얘가 확 넘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죠. 네. 그럴 때 뭐 하세요? 참을 넣죠. 참을 넣죠. 그걸 한 3번 정도 하고 이제 국수를 빼면 아주 맛있는 국수가 삶아지잖아요. 네, 네네. 우리 이제 그 주부의 쫄깃쫄깃한. 짬밥으로 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아주 신경 써서 삶아야 되죠.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물을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끓어오르니까 물이 넣기도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물이 탁 이렇게 끓어오를 때에 그때 국수를 건지면 국수는 익지가 않았죠. 익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익기를 그냥 기다리려면 그렇죠. 퍼지는 거지, 이제. 퍼지기도 네네. 하고 물이 끓어 넘치니까 네네. 찬물을 넣어서
또 그 국수가 익을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국수 삶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를 아까 넣었는데 2비에서 3비는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다 용출이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등파 고량으로 막 오를 때에 이 물을 한번 부으면 시간이 좀 늘어나죠. 다시 또 끓을 시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또 벌어주면서 차 잎이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과 맛과 향과 이런 것들이 다 우러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차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찬물을 떠서 이제 마시는 거. 이게 이제 네. 유구가 차를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에 그 정벽대전에서 소교가 우리는 차의 모습도 사실은 이거와 그다지 뭐 소금을 넣고 이런 장면이 보이진 않지만 그 광화에서 나오는 그런 차를 비법대로 했겠죠. 예, 마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유구의 차 끓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교차가 되면서 차를 끓이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구의 차 끓이는 방법을 적벽대전에 나온 여러 가지 차 끓이는 방법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았는데요. 그 소교가 이제 차를 끓일 때 그 물의 산비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끓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어렵다. 물 네. 끓임도 어렵지만 물 끓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불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뭐 닭이를 알아야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아서 그 한 잔의 차를 우린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 유구 다경에 네. 9가지 차를 우리는 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라고 하는 차유구난이라고 하는 말로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차를 우릴 때 또는 한 잔의 차를 마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의 9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차를 만들 때에 유구는 흐린 날에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쨍하고 맑은 날에 차를 따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이게 왜 무슨 차를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다른 그건 것 다르긴 같아요. 하지만 녹차를 만들 때는 그렇게 하죠. 녹차를 네. 만든다면 사실은 흐린 날에는 절대 따면 안 되죠. 정말 날씨가 쾌청하고 맑은 날에 따야 되고 그다음에 이슬이 있을 아침에 때. 따서 네. 밤에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발효가 된 차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녹차를 만드는 그런 것처럼 만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침에 딴 차를 밤에 만들게 되면 일단 차는 잎을 따는 순간부터 산화가 발효가 일어나게 되죠. 산소와 마주치면서 산화 발효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이제 발효가 너무 많이 돼서 원하는 그런 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차를 만들 때에는 흐린 날 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밤에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산화 발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려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품질을 분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선생님 이제 차 전문가시니까 선생님 이 차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차를 어떻게 품질을 분별을 하세요, 선생님은? 뭐 외향도 보고 외형도 보고 네, 그다음에 향도 맡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우려봐요. 그렇죠. 맛을 봐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구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찻잎만 딱 보고 외형이 번듯하면 좋은 차네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형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외형만으로 품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차를 우린 차를 먹어보는 게 아니라 차잎을 그냥 생잎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된다고 그러죠. 네, 지금도 우리가 왜 네네. 녹차 같은 것들 네. 그 맛본다고 생잎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럼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으로도 먹지 말고 그리고 이 외형만으로 분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품질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건가에까지도 대책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외형도 봐야 되지만 그 내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사실은 맛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우려서 그 차의 맛이 어떤지 그 내질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단순히 차를 많이 마시는 것뿐 아니라 결국은 차에 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물. 그러니까 차를 우릴 때 쓰는 여러 가지 뭐 물건들, 지금 여기 앞에도 네. 이제 여러 가지 네네. 차 기물들을 제가 놨는데요. 이런 기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차를 쓸 때는 차 기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당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물자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솥도 뭐 밥을 하고 국을 끓이다가 뭐 물 끓여가지고 그랬을까요? 차도 마시고 뭐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일반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 네. 먹겠죠. 네. 그래 그리고 뭐 이런 찻잔이나 이런 것들도 차만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뭐 술도 마셨다가 뭐 다른 것도 마셨다가 차도 마셨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차 기물 안에서도 왜 차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순수한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 맛과 향을 느끼려면 기물이나 끓이는 솥이나 이런 것들이 냄새가 없어야 그렇죠. 하는데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좀 냄새 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 차를 한 잔의 차를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기 위해서는 이런 기물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네 번째는 불입니다. 이제 불은 아까 뭐 얘기를 충분히 네, 드렸기 네. 때문에 이제 그을음이 나는 그런 숯을 사용하면 안 되고 뭐 고기를 굽고 난 다음에 굽고 난 다음에 쓴 그 숯을 사용을 하거나 아무래도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죠. 배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럼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물인데요. 우리는 요즘 물을 선생님은 물 혹시 차 할 때 뭐 어떤 물 사용하세요? 집에서는 그냥 항아리를 제가 선생님 항아리 쓰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정수한 물을 항아리에 있어서 씁니다. 아, 정말 항아리 물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리수를 믿고. 네네네. 저는 네. 사실 그냥 아리수를 사용하거든요. 뭐 항아리도 없고 저는 네. 정수기가 있기는 한데 정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아리수. 정수된 물을 수돗물을 그냥 하긴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정수된 물을 항아리에 항아리에 받아서 받아서. 그러니까 항아리에 받을 때는 그냥 써야지 미네랄이 돼 있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리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이제 수돗물을 그냥 틀어가지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 수도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바깥에서 내 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어야 하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뭐 물을 대단했죠. 가지고 온다. 네. 그래서 뭐 석간수라고 해서 네. 산의 바위 돌틈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장 네. 최상급이다. 네. 라고 얘기를 상류의 하고 물.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강물. 강심수. 강물. 네. 강물이 좋은데 강물도 사람이 좀 이렇게 자주 드나드는 강물 말고 좀 사람들이 강 안에 못 오는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요. 한참 노를 막 저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용수숨치는 나오는 물이 있다는데 그게 참 궁금해요. 있겠죠? 그렇죠? 글쎄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러게요. 그 가운데서 물을 네네. 떠오기도 하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그 우물수라고 당시에는 뭐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우물물이겠죠. 우물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물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우물물에서 이 물을 채취를 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 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굽는 법이에요. 아까 차 구웠잖아요. 네. 이제 구울 때도 겉면만 살짝 굽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습기까지 다 제거를 할 정도로 아주 충분하게 구워 주어라라고 해서 이 차 할 때에 이 굽는 법도 정말 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어떤 모양이 있죠. 어떨 때까지 구워라. 맞아, 구워라 뭐 무슨 어떻게 거북이 부풀어서 모양. 뭐 네,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쓰셨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관찰력이 대단하셨던 분 같아요. 네. 이 물도 그렇고 어떤 그 구울 때의 그 모습들을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관찰력이 뛰어나셨던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전으로 그렇죠. 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7번째 그 차를 끓일 때 어려움은 가루를 내는 법인데 너무 곱게 하던가 또 너무 성글게 가루 내지 말고 쌀알 정도의 굵기로 가루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8번째는 끓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삼비 순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끓일 때 삼비에 1비에는 소금 넣고 네. 2비에는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네, 네. 차 저어서. 넣고 3비에는 물 한 바가지 또 집어넣어서 네, 네. 충분히 끓여서 네. 마셔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려운 차를 끓이는데 어려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시는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마시는 법까지. 우리는 지금 지금 여름이어서 지금 이제 에어컨이 지금 나오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웠겠죠, 여름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아마 차를 좀 많이 마셨던 모양이에요. 이열치열로.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집안에서 먹는 것보다 뭐 산천으로 야외에서. 이제 야외에 나가서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원한 정자에 앉아서 마셨었는데 겨울이 되면 사실 그런 정자 같은 데가 되게 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아마 좀 덜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장소를 곧 알려주는 얘기네요. 네, 어디서 운영을 마셨는지. 했는지를.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마시고 겨울에 적게 마시는데 그러지 말고 차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과 겨울이 없다. 항상 차를 가까이 하고 차를 마셔라라고 하는 것들로서 이제 차의 9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구의 9가지의 어려움들을 역시 그 소교가 그 조조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유 군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로 봐서 이 감독은 분명히 이 다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조를 했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정말 인지를 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거죠. 네, 네. 인지를 하고 역사적으로 고증을 좀 잘한 그런 영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화 적벽대전과 적벽대전에 나오는 차와 그리고 이 차와 얽힌 삼국시대의 차문화,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시대 유구의 네. 다경과 관련된 차문화에 굉장한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당시의 역사 차문화에 대해서 쭉 네.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오우삼 감독은 이 정화 적벽대전에서 여러 가지 매개물로서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하나를 엮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물로서 왜 하필 차를 사용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왜 하필 차였을까? 뭐 다른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차였을까?라는 왜 것들이 차였을까요? 왜 차였을까요? 자, 유구의 다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신의 혼매함을 깨우치려면 차를 마신다. 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송나라 시대의 휘종이 쓴 대관다론이라고 하는 책에 네. 보면 마음에 막힌 것을 씻어내리고 네. 맑고 조화로운 곳으로 이끌게 한다. 이 차가 차 한 잔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차라고 하는 거는 막 내가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 차 맛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 차 기호적으로. 기호적으로 마시거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행, 네. 수양. 수양. 뭐 수행과 수양 이런 것들로서 이런 차를 매개물로 하고 있다고 이 정신적인, 유구와 이 휘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적벽대전의 한 대목을 보면은 그 조조가 이제 차를 마시려고 한 잔의 차를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소교가 다시 차 한 잔을 따르는데 이 찻잔에 넘치도록 차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철철 넘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니 이제 그만해라. 이 차가 다 찼다. 그랬더니 소교가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넘치는 이 차가 마치 당신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당신이 이 적벽에 이 야망이 아주 가득 찬 이 마음으로 욕심이 가득 찬 이 마음으로 이 적벽에 와서 대전을 치르려고 왔는데 당신의 이 가득 찬 욕망을 내 남편이 와서 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차 한 잔을 탁 쏟아버리죠. 물을 탁 쏟아버립니다. 너무 멋져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 바로 이 차를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 우리의 의식과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우매함. 이제 어떤 우매함이냐 하면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매함이겠죠. 이러한 우매함을 좀 덜어내주고 이러한 우매함을 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차 생활이고 결국은 이 적벽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욕망 덩어리
욕심 이런 것들을 결국은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차를 통해서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차 한 잔을 통해서 욕심을 좀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접소에 썼습니다. 아주. 네. 이제 그 오늘날에도 사실은 삼국지가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네, 어. 재밌잖아요. 그 재미도 있고 왜 할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고 그죠. 인물들이 뭐 인물들도 많고 너무 하지만 그럼 왜 이렇게 삼국지가 인기가 좋을까를 이렇게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그 삼국지가 배경이 된 그 당시도 난세.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도 지금 현 시대를 난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당시도 난세고 지금도 난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삼국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난세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자 이 삼국지가 아직도 영원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는 이 난세에서도 끊임없이 사실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이거 인간의 권리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정말 가까이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이 가까이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적벽에서의 차 한 잔처럼 이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는 우리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욕망과 욕심 덩어리들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살짝 내려놓기만 해도 행복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이 이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적벽대전에서의 한 잔의 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고자 이 한 잔의 차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영화 적벽대전을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보신 분은 한 번 더 보시고 또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그 영화 적벽대전을 한 번 더 감상을 하시면서 그 스토리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네. 차에 좀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아, 저런 차가 저기에 저렇게 나왔구나. 아, 저 차는 저렇게 우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감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이 적벽대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적벽대전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해주시고 굉장히 뭐 다유군안이나 물그림 같은 게 지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주 그냥 재미나게 해주셔갖고 네. 네, 일반인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응할 수 있는 네.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그 차에 대한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고 하는 것을 마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뭐 우리 찾아보면은 티백이라도 하나 우리 집에 없으신 분들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네.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조금 뭐 한 스푼 정도 덜어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차 한잔 하시면 조금 더 좀 활기차고 좀 행복한 그런 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큰 같이 박수를 또 제가 이렇게 드리고 들어주셔서 싶습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봐서 적백대전 하는데 지금 저도 또 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네, 보시면서 한번더 차에 또 보고. 집중하시고 그럼요. 네, 네, 네. 그러시면 하고. 참 좋은 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미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무 행복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서 그것을 무엇과 함께 차와 함께 차와 함께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차 한 잔 할까요? 네. 자, 그럼 차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려주실 차는 뭐가 될까요? 제가 오늘은 철관음이라고 하는 중국 차를 중국의 철관음.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제 제가 여기 놓은 요 건데요. 한번 이렇게 겉모습 아까 우리가 왜 품질 네. 평가할 때 겉모습 먼저 본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외향이 말려진 이제 어떤지 이걸 권형이라 그러죠. 네. 네, 네.
말려져 있고 아, 색도 아주 색깔도 좋으네요. 네. 뭐 검지 않고 약간 네, 푸른색을 네. 띠고 손목으로. 있다 네, 하는 네, 것들을 네. 이제 겉모양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철관음이라고 하는 차는 이 청차예요. 네. 청차이고 생산지는 이제 그 민남 지역 그러니까 네, 복건성의 네, 네. 남쪽 복건성을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요. 그래서 민북과 민남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데 이제 민북의 차와 민남의 차가 너무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민북의 차의 뭐 대표적인 것을 뭐 대홍포라고 하는 네. 차라고 무이삼- 한다면 무이암의 무이암의 차를.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민남 지역은 이제 민북의 대홍포는 좀 발효도가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이 민남 쪽은 발효도가 좀 낮은 이런 철관음이라고 하는 차가 안개 대표적인 철관음인가요, 겁니다. 그럼? 네, 이거 안개철관음이고요. 네. 아우. 이제 여기서 안개철관음이라고 할 때 안개는 이제 안개 지방에서 네네, 나는 지방, 지역. 그 지역에서 만든 철관음을 이제 우리가 안개철관음이라고 하는데 이 철관음은 청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정말 그 청차 그러면은 그래도 철관음은 먹어봐야지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차이기도 네. 합니다. 향이 아주 매혹적이죠. 네. 이 청차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제 찻잎을 딱 따면 그것들을 이제 약간 널어놓고 약간 시들시들 말려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전문 용어로는 위조라고 우리가 위조라고 얘기하는데 하죠. 네네. 실내 위조, 네, 실외 실내 위조, 위조. 실외 위조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말리다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찻잎을 말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청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주청은 청차에만 있는 작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청은 뭐냐 하면 이 말려져 있는 그 찻잎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애기 만지듯이 우리가 왜 애기들을 정말 이렇게 막 손을 어떻게 둘지 모르게 막 만지잖아요. 네, 막 네. 푹푹 만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찻잎도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스럽게 서로 살살살살 이렇게 부딪히는 작업들을 하는 게 주청인데요. 이렇게 찻잎과 찻잎이 서로 살살살살 부딪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향기 물질이 네, 그 안에 나타나요. 이제 세포가 살아나면서.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이제 청차를 만들러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려놓고 이제 시들시들 말리기를 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말리고서 몇 시간이 있다가 와서 이 주청을 하고 났는데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내가 분명히 생이파리를 땄는데 얘가 찻잎에서 어떻게 저런 꽃향기가 향이 날까? 꽃을 넣지도 않았는데 감동적 감동했어요. 눈물이 지금. 예. 그러다가 이 꽃향기가 조금 더 이제 더 발효가 살짝 진행이 되면 이 꽃향기가 과일 향기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과일 향기로 변할 때까지 이제 작업은 하지 않았고 이제 꽃향기일 때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주청 작업을 통해서 이 향기 물질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살청하고 유념하고 건조를 하면 이제 지금 보는 이런 청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청차는 보통 발효도가 뭐 한 15%에서 75%까지 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주 발효가 안 된 차들은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문산 포종이라든가 포종이라고 표현하죠. 포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방 오룡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발효도가 안 된 차고 그 다음에 발효되어 일을 하면은 바로 이 철관음을 철관을 들 수 있고요. 이제 요 철관음보다 조금 더 발효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무이암차는 이제 더 발효가 된 거고 요거보다 조금 발효도가 됐다 그러면은 뭐 그 광동성에서 네, 나는 광동. 네. 저기 봉황단총류. 네, 그런 단총류들. 단총류들이 네네.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발효도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보다 더 발효된 게 선생님 말씀하신 무이산의 이제 무이암차류 네. 뭐 대웅포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뭐 백호 오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도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발효도가 좀 낮다. 그래서 발효도가 낮기 때문에 색상을 보아도 좀 푸른색을 네. 많이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닭이를 이제 이 차를 우릴 때에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일반인들 수업에서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 저희 집에는 그런 차를 우릴 만한 닭이가 없어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네, 하세요. 근데 사실은 차라고 하는 게 뭐 닭이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닭이구가 없다고 차를 못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본질로 접근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 지금 요건 이제 개완이라고 하는 중국 차를 우리는 거고 뭐 요건 자사오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제일 집에서 많이 먹는
것을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집에서 애용하고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실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바로 이겁니다. 네. 비커입니다. 비커. 네, 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비커이긴 한데요. 집에 아마 비커 하나씩은 아마 다 있으실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머그컵이면 어떻습니까? 머그컵도 괜찮죠. 네네. 이 머그컵 그게- 모양 같잖아요. 네네. 양을 계량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게. 여기 보시면은 비커를 쓴 50부터 게. 시작해서 네, 이제 250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머그잔 그러면은 한 200cc에서 250cc 정도가 나오는 잔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차를 우릴 때에 또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어느 날은 제가 차를 우렸더니 너무 맛있는 차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똑같이 우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에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물이 많던가 아니면은 뭐 차가 적던가 어떤 네. 이유가 다 있겠죠. 네. 그래서 계량이 중요하다. 계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차를 마실 때는 처음에 차를 마시는 분이라면 저는 좀 이런 계량컵을 이용을 해서요. 물도 좀 계량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찻잎을 여기 지금 계량하는 저울인데요. 이런 저울에 있으면은 이렇게 계량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런 청차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한 봉지를 가지고 완전히 한 봉지를 다 넣은 다음에 물만 계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자신의 기호를 또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처음에는 뭐 100cc 정도 편하게 하고. 넣었다가 네네. 그 다음에는 뭐 한번 150, 200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번 뭐 시간도 뭐 1분을 할까? 2분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과학실에서 과학 실험하듯이 그렇게 기호를 찾아서. 네, 해서 이제 기호를 찾다 보면은 자신만의 차를 한 잔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요법들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이게 몇 g인가요? 차는? 이건 3g입니다. 이게 참 저울이 중요한 게 네. 저 찻잎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무게를. 보기에는 굉장히 네.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람 수는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저울이 꼭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선생님 혹시 그 핸드폰 있으시면 네. 1분 30초만 조금. 네. 1분 30초. 자, 저는 지금 이제 3g 요 철가름 여기 계량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었고요. 200cc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0cc로 1분 30초 정도. 지금 해드릴까요? 네, 시작. 네, 시작하면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200cc까지. 그 이제 여러 번 먹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자, 뭐 우리나라 녹차는 한 3번 정도 마신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몇 번 드세요? 녹차. 네. 저는 제가 차를 좀 짜게 먹습니다. 여기서 짜다는 거는 좀 진하게 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리고 차를 많이 소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드시는군요. 아니요. 한 번 먹진 않습니다. 3번은 먹죠. 3번 드세요? 3번만 드시면 많이 드시는 건데요. 네, 녹차. 네, 녹차를 녹차. 그러니까요. 네. 저는 3번까지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미안해요. 미안하긴 차를 만들고 그쵸. 짜는 걸 알기 것은 때문에. 네네. 이제 맛이 이제 처음엔 너무 맛있는데 갈수록 그 맛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맞아요. 너무 아쉬워서 저도 막 3번까지 먹어야지 그러는데 어떤 땐 또 저도 3번까지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좀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3번은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청차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번에서 7번 정도 뭐 그렇죠.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것도 저는 뭐 5번까지는 안 먹는 것 같아요. 한 선생님 3번? 세차 안 하셨어요 지금? 저는 그 청차는 청차는 세차를- 세차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세차라고 우리 하는 녹차는 거는 세차를 안 하잖아요. 네, 녹차 안 하듯이. 그러니까 음. 세차라고 하는 거는 찻잎에 뭐 불순물이 있거나 좀 네네. 더러울까봐 한번 이렇게 씻어내는 걸 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우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찻잎을 깨우는 역할도 하는데. 잠깐. 네. 중지. 30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이 거름망입니다. 이제 거름망을 예열도 한 번씩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열은 좀 뜨거운 물로 한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네. 뭐 포종 같으네요. 색깔이. 그죠? 네. 녹차 색깔 나는. 궁금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물을 계속 마셨는데 자, 요거로 더운 물로 그래도 한 번만 우리가 예열을 좀 예열을 해줘야죠. 하죠. 예열을 한 온도와 맞추기 좀- 위해서. 네. 네네. 네. 확실히 예열을 하면 차 맛이 그럼요. 훨씬 네네. 좋더라고요. 이래서 차가 번거롭다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런 시간을 또 갖는 게 굉장히 여유인 또, 거죠, 사실은. 네네. 또 우리가 차가 갖고 있는 굉장한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는 200cc 물을 넣었고 3g의 200cc 물을 1분 30초 우려서 지금 이제 철관음 요런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색깔이 네, 나오고 아주. 먼저 한번 향기 한번 네네, 맡아보시고 향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신선한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아주 뭐 요런 향을 청량한, 뭐 내향이다. 청량. 네네. 내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우유에 살짝 그 비릿한 그런 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철관음에서 또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주 청량하고 산뜻한 그런 향입니다. 네. 여릿해요. 네. 선생님 차에서? 입맛에는 조금 좀 아니 지금 향에 지금 제가 네, 향이 네네, 튀어졌어요. 네네. 네. 저 입맛에는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건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포종의 문산 포종. 그 맛 가도 비슷하죠. 네네네. 그 요즘 이제 그 차를 마시는 추세들이 조금 더 그 녹차 쪽으로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발효를 많이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철관음 같은 유도 예전에 발효를 시켰던 것보다 좀 더 덜 발효를 시킨다라는 네. 말이 있어서 네. 아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요즘 근래에 나온 네, 차이기 네.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아주 좋습니다. 방향성을 좀 오랜만에. 읽고 네네.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요거는 지금 전통적인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마치 그 에스프레소 잔처럼 네네. 그렇게 생겼는데 저도 집에서 이런 에스프레소 잔을 이렇게 찻잔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네. 또 앙증맞고 예쁘고 네. 사실은 또 에스프레소 잔을 예뻐서 샀는데 에스프레소를 잘 마시게 되지는 집에서도 마시기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찻잔으로 좀 사용을 아. 하시고 하시면 양도 조금 적당하고 더 양도 향도. 적당하고 네네. 향도 좀 머금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기분도 좀 새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집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뭐 따로 기물을 내가 사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차를 맛있게 우려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청차의 재미는 이 그렇죠. 향기 네, 있는 게 네, 네. 있죠. 아주 입이 튼실하네요. 향기를 맡을 때는 한번 이제 맡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오면 또 향기가 죽거든요. 그럼 이렇게 흔들어서. 톡톡톡톡 흔들면 네. 예, 또 새로운 향이 이제 살아나기도 합니다. 네네네네. 네. 네. 이제 대만 그 청차하고 네. 중국 청차하고 조금 다르죠. 그 잎에 있어서 네. 네, 줄기를 쓰느냐 아니면 잎만 쓰느냐의 네, 맛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네. 어쨌든 네. 이 뭐 철관음은 그 이름이 이제 철관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있죠. 관음, 스토리가. 예, 뭐 스토리가 이렇게 있죠. 뭐 네. 우리 뭐 그 차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야기가 있어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든지 그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네. 뭔가 재미도 있고,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도 있고 또 잘 잊혀지지도 않고 네. 그 차가 항상 기억이 나고 네.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농부가 이제 차 농부가 이제 아, 차를 철관음을 하시는구나. 네네. 차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이제 하루는 항상 그 관음보살님 앞에 가가지고 이 차를 항상 이렇게 대접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네. 관음보살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 너 어디 이렇게 가봐라. 아주 좋은 차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 진짜일까? 그러고서 이제 딱 갔더니 정말 아주 좋은 차나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솥을 그 가마솥 같은 철로 만든 가마솥에 옮겨가지고 와서 심어서 뭐 했더니 아주 향기가 좋은 차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뭐 관음보살님이 알려준 그런 차다라고 해서 뭐 철관음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뭐 차를 이렇게 황제에게 바쳤더니 왜 좋은 차는 황제한테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네. 황제한테 바쳤더니 황제가 딱 마셔보더니 이게 딱 보니까 이게 푸릇푸릇하잖아요. 네. 약간 철 색깔처럼 생겼으니까. 뭐 색깔은 철 색깔처럼 생겼는데 맛은 관음보살과 같이 너그럽고 뭐 그런 맛이로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철관음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떠나서 정말 청차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차를 하나만 꼭 먹어본다면 저는 철간음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왕을 한번 맞습니다. 먹어봐야 네. 그래야 정말 동의합니다. 청차가 이런 맛이구나라고 하는 네.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이었나요? 한 1시간 20분? 강의도 너무 재밌게 네. 그리고 의미 있게 당나라 이전에 삼국시대의 그 광하라는 그 짧은 한 맥을 갖고서 이렇게 풍성한 얘기를 하고 또 적백대전이라는 그 굉장한 그 역사 속에서도 대단하고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그 각색을 잘했고 또 거기에 우리 김경미 선생님이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셔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는 정말 좋은 차를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우릴 수 있게 이렇게 또 배려를 또 초심자들을 위해서도 네. 네, 해주시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오늘 아주 재밌는 행복한 네. 강의였습니다. 네. 항상 차 마시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 꿈꾸는데요. 모두 그런 네, 꿈을 우리 꾸죠. 타인들은 항상 네, 네, 꿈꾸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청차를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차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 번쯤 어떤 맛일까, 어떤 향일까 한 번쯤 궁금해하시고 한 번쯤 접해보시고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